조상일 변호사님이십니다. 미래시민연대 사무실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할 주제는 사실 법과 탄핵 결의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요 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는 걸 사전에 주시하겠습니다. 발제하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얘기를 좀 먼저 드린다면, 저는 법원도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는 배심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사법 행정에 있어서는 누가 판사를 임명할 것이냐,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이냐, 이게 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논의가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그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의했다, 그래서 그걸 요청하는 결의를 했다, 이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결의를 했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잘 없더라고요. 보도도 됐지만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다.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를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 내용이 굉장히 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화가 되는 과정에는 사실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내에서 반대론이 계속 비등하면서 이 의결을 보기 위한 이 결의 내용이 몇 번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애초에 탄핵 소추를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강경한 요구에서 많이 이제 완화가 됐죠. 그래서 과반에서 한 표가 많은 것으로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앞에서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좌익 성향의 판사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판사들이 사실은 많이 밀려서 이런 결의 문구가 작성이 되었고 그게 한 표 차이로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발제를 하면서 발제하신 분들의 이제 발제문과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형벌 또는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의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판결은 우리나라의 몇몇 나라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내려가지고 파면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형벌이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관만이 아니라 법관은 아예 그 파면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탄핵이 아니면 장관이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야 저 장관 파면해라 하는데 대통령이 야 내 말 잘 들으니까 안 할래. 대통령이 파면 안 하면 누가 파면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이럴 때 민주적인 파면 절차인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관에 대한 탄핵을 법관 내부에서 다른 법관들이 저 법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저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저의가 어떻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발현이 되었는지 실제 행동에 옮겨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토론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발제문이 있습니다만은 쭉 넘겨서요.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발제문 6번째 페이지가 될 텐데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관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형사소추를 위한 절차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수사, 그 다음에 재판입니다. 그 중에 수사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엄청난 인력과 장비와 돈을 투자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책임자인 검찰에서는 법원의 비협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지 저는 좀 의심입니다. 저도 뭐 그쪽에 잠깐 몸담았었습니다만은 수사는 원래 수사 방해 세력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인적 투자, 투자라면 투여라고 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과연 법원의 방해 행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형사소추 절차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히 파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탄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이러한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결국 재판을 해야 되는 법원을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의 56명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만이 아니라 아마 그 정의당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56명의 의원이 그 대표 발의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하고 냈습니다. 이 법률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전문위원이 과연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전문위원이 법사위의 전문위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은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좀 보완해 주시면 안 될까요?가 지난 12월에 나온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10조의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화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실은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피고인이 나 이 재판부에서 받는 것보다는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음으로써 내 권리를 보호받고 싶다 할 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법안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화해서 인민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여론재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의 의사표시 원래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과정, 평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 대법관들의 의견을 소수 의견이든 별개 의견이든 판결문에 넣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평의 과정의 의견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너도 파면시키겠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재판을 중계하도록 합니다. 방송 중계. 또 녹음이나 녹화를 무조건 허락해라 라는 조항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런 적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누군가가 이 사법농단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탄핵하도록 요구하는 스타트를 딱 해달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한 이 전체적인 구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면 사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완화된 표현의 결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완화된 표현의 결의라도 하려고 한 이유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어떤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런 걸 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결의를 할 권한이라도 있느냐? 아까 발제자분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판사회의나 대법관회의에 관련된 대법원 규칙은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은 그런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모법의 유인 규정이 없으니까 위법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 내부에 사법행정과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이 꼭 모법의 헌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규칙 내용을 보면 황당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제 6조에 있는데 통상 이런 조항을 둘 때는 심의기구인 경우에는 심의사항 또는 자문기구일 때는 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 분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통 표목을 정합니다. 그런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 제6조는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무라고 되어 있고 첫 1, 2, 3항이 있는데 1항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사법 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잘 다시 들어보세요. 사법 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누구에게? 안 나와 있습니다. 자문기구들 또는 심의기구들. 그 심의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칠 것인지 염두에 두고 만드는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는 누구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인지 누구에게 건의할 것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사위에서 박상도 의원이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할 때 이것은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자문기구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의 내용은 그렇지 않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규칙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미 한참 초월한 겁니다. 더군다나 법관 대표회의 구성은 각급 법원의 내부 판사위에 선출된 대표자 한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뭐 처음에 그 보도된 자료에는 11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119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9일자로 119명의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의 그 성향을 제가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생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출생한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보니까 60년생부터 87년생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그 생년을 비교해 보면 1968년생부터 9년생까지가 굉장히 많은 수를 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부장급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장판사들이기 때문에 법관 대표회의의 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편협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뭣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그 단독 판사 이상인 사람들은 적어도 판사로서 재판 경력이 5년이 넘어야만 단독 판사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작은 법원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의 기수를 보면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119명인데요. 6명을 제외하고는 다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6명을 제외하고 다 그렇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자체가 뭔가 이제 성향성을 가지고 구성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번 표결에서도 54명이었나요? 찬성이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반대나 기권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 그 다음에 오늘자 어제였나요? 어제자 보도에 보면은 10명의 발언을 하면 8명이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공개된 그 녹취록, 회의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자체에 무엇인가 우리 기대할 수 없어서 무조건 없애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그 결의와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용됐다는 점, 그 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게 제 마지막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상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관 회의나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좀 여기서 발제하시는 분이든 여기 오신 분이든 심지어 저 밖에 나가서 걸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번에 얘기했던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표명한 그 의사가 법원의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대법관 회의나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는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전국 법관 대표의 특정 세력이 대법원장과 결탁하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 일이 계속 현실화되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법원 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특정 세력이 법원 행정사무를 독과점하게 됩니다. 결국 인사권을 통해서 법관을 지배하는 것이죠.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번에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결의한 그 함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문구만 보면 그 결의한 문구만 보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문구 이면에 숨어 있는 그 문구를 결의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말씀드렸던 수사가 있지요, 특별재판부 법안내가 나와 있지요, 여론에서도 법관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을 어떻게든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저께 그 조사에서 어저께 발표한 것 같은데 리얼미터에서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지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52%가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그 52%가 찬성했는데 질문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질문. 이런 질문을 받고 찬성 안 한 게 이상해요. 근데 52%밖에 안 나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헌법과 법률을 정확한 문구는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52% 나왔어요. 52%.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사회는 건전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